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선물옵션 동시 만길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일단 지금까지는 증시가 오르고 있는데요. 장 마감까지 큰 변동 없이 오름세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LG엔솔 오랜만에 리포트 등장. 매수일까요? 매도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갑자기 비트코인 또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 이번에는 이 주식 진짜 오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선이 종료되는데 앞으로 1년간 코스피 전망이 어떤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를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2년 3월 10일 목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어느덧 벌써 목요일입니다. 내일만 일하면 또 쉬네요.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계속 평일에 한 번씩 쉬었기 때문에 조금은 업무 강도가 낮은 두 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또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정말 많은데 그런 이벤트를 다 딛고 불확실성 해소, 선반영 이러한 단어와 함께 증시가 쭉쭉 오르길 바라며 오늘 뉴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 미국 유가 폭락, 증시 반등, 비트코인 급등.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당선이 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새벽 5시 50분께 99.8% 개표를 완료한 가운데 48.57% 1636만 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이가 정말 근소했죠. 그러니까 이번 대선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요 지수는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의 상승폭은 2020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하며, 그렇다면 갑자기 나스닥이 왜 이렇게 쭉 올라갔나 봤더니 바로 유가가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영국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 이후 유가는 계속 쭉쭉 올라가는 걸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오펙 플러스 증산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쭉쭉 올라가던 유가가 흐앙하고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플러스 그 와중에 우크라 러시아 회담 기대감도 같이 존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서 유럽과 미국이 엄청나게 급등했다는 거, 그리고 오늘 아시아와 그 다음에 우리 장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비트코인도 좋았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가상화폐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라 이런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러한 행정명령이 나오면 당연히 비트코인 좋지 않을 거다, 규제가 많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 가격이 일제히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비트코인 또 급등을 한 걸까요? 다음 뉴스에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바이든 친시장적 암호화폐법 서명, 비트코인 9% 급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포괄적인 암호화폐 연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9%나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딱 봤더니 이 행정명령이 친시장적 암호화폐 행정명령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갑자기 급등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원래 이 행정명령에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최근 들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와중에 루블화가 엄청나게 급락하고 그 다음에 제재 수준이 많아지니까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사용해서 그 제재를 회피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소식이 나오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이거 결국 규제가 들어가겠구나, 암호화폐는 조금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담겨있지 않았기 때문에 비트코인에게는 당연히 호재였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비트코인 9%나 급등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입니다. 모건 스탠리, 애플 비중 확대 유지, IT 최고의 선택. 워렌 버핏의 선택은 역시 틀리지 않았네요. 애플이 신제품을 발표했는데 역시 애플이다 이러한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모건 스탠리는 제품을 발표한 애플에 대해서 IT 최고의 선택이라며 투자 의견 비중 확대를 유지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CNBC는 애플의 팀 쿡 최고 경영자의 애플이 내놓는 반도체가 업계를 흔들 것 이러한 최근의 발언을 전하며 애플이 자체 개발한 반도체 괴물칩이 혁신의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어제 애플은 신제품 발표를 통해서 초고성능 PC용 M1 울트라 칩을 공개했다고 한데요. 그런데 이 칩이 엄청나게 괴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 핸드폰을 사는 거는 기술력을 보고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애플을 사는 거는 감성으로 사는 거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이야기가 완전 반대라고 하며, 그리고 그 와중에 삼성에서는 GOS 이슈도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가 많았죠. 삼성은 현재 외계인을 어디서 잡아서 고문을 하고 있다. 그런데 결국 지금
최근 보니까 진짜 외계인을 고문하는 거는 바로 애플이었다는 게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갤럭시 S22 살려고 했거든요. 물론 저기는 또 삼성 주주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폰 대안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여름이 되기 전에 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정말 오랜만에 몇 년 만에 핸드폰을 사는 건데 이런 이슈가 있어서 조금은 답답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저기리시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기름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연기금들이 계속 빅테크를 사고 있던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이거였나요? 윤 당선의 규제 우려 완화, 네이버 8%대 그 다음에 카카오 6%대 급등. 오늘 갑자기 네이버와 카카오가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2%나 상승하는 가운데 네이버와 카카오가 장초반 5%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른 애들과 달리 시가총액 상위 있는 종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시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이번 대선 결과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나왔다고 합니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과감한 규제 혁파를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내걸었다고 한데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있었던 네이버와 카카오의 규제가 조금 완화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나온다는 거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빅테크 기업 성장세에 맞춰 금융업 규율 체계를 정비하며 디지털 혁신, 금융 생태계도 조성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규제 소식에 눌려 있었던 네이버와 카카오가 급등한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그리고 플러스 간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방국의 나토 가입 압박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사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협상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국제유가도 급락하면서 해외 증시와 그 다음에 나스닥이 급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영향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카카오가 10만 카오 근처까지 가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3월 되면은 바로 이게 있죠. 뭐죠? 맞습니다. 1분기 배당이 있죠. 다가오는 1분기 배당, 포스코, 신한지주, 매력. 어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지만 관련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말 1분기 배당 기준일이 다가오면서 분기 배당주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지금 현재 상황이 조금 좋지가 않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내 기업 이익 전망치는 1개월간 4%나 하향 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연간 배당 규모 예상치는 36조 원 수준을 유지를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배당주로 눈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20년, 21년 기업 이익 증가로 배당 재원을 쌓았으며 갈수록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강조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배당금 지급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IBK 투자증권이 뽑은 1분기 배당 수익률 매력이 높은 기업이 뭐가 있나 봤더니 포스코, 신한지주, 쌍용CN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업에 3월에 투자를 한다면은 포스코는 1.05%, 신한지주 1.32%, 쌍용CN이 1.38%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분기 배당을 주는 기업들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겠죠. 이거 말고도 최소한 10개가 넘는 기업들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제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번 공부를 해봤으니까 혹시 아직까지 확인하지 않으셨다면은 오늘 한번 확인해보시고 최소한 스크린샷이라도 찍으면은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아래 댓글에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러시아 최악의 인플레이션, 식재료값 300% 뛰었다. 올해 들어 루블화는 40%나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가 부담이 가중되면서 90년대 겪었던 경제 위기를 연상케 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중앙은행은 연 9.5%였던 기준금리를 연 20%로 인상하며 하락을 막고 있으나 현재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루블화 가치 하락으로 사재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소매 기업들은 필수품 구매를 제한하기 시작했으며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다국적 기업들이 러시아를 떠나면서 공급 부족 사태에 대한 공포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줄어드니까 인플레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일부 식자재는 300%의 가격이 올랐으며 한 커피숍은 환율 변동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가격을 조정하는 그러한 오픈 상황까지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커피숍의 메뉴판을 보면은 아메리카노 시가, 라떼 시가 이렇게 적혀 있다는 소리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 야, 이거 침공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그러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벌써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일주일간 신차 가격은 17%가 올랐으며 TV 수상기는 15% 상승, 일부 의약품이 최소는 5에서 7%나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일주일 만에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이 기간 동안 물가 상승률은 2.2%에 달했으며 이는 2008년 이후 주간 기준 최대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룸버그는 오는 7월 러시아의 물가 상승률이 19%로 정점을 찍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으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물가 상승률이 20%까지 치솟을 거라고 현재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지옥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하루하루 가치가 떨어지는 게 진짜 눈에 보일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현대 기아차. 이런 소식은 꼭 안 보고 싶은데 가끔 들려오긴 합니다. 투싼, 소렌토 등 73만 2389대 리콜, 현대차, 기아 그리고 스텔란티스 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8개 차종에서 73만 대의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결함 시정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수리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투싼, 소렌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봤더니 전기식 보조 히터 연결부의 내열성 부족으로 온도가 과도하게 올라가면
하면은 연결부 및 전기 배선 손상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큰 이슈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기아 소울 4883대는 에어백 제어 장치의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사고 시 에어백이 전기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그리고 카니발도 하부 프레임 용접 불량으로 3열 왼쪽 및 중앙 좌석 안전띠의 부착 강도가 부족한 것이 확인되어서 리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텔란티스 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푸조 E208은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전기 공급이 차단돼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기계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오류는 분명 존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자동차는 그러면 안 되겠죠. TV 같은 거는 우리가 시청하다가 불량이 생기더라도 그냥 조금 짜증나고 그리고 조금 귀찮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자동차는 아니겠죠.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꼭꼭꼭 앞으로는 이런 결함이 갈수록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돼지심장 이식수술 받은 환자 2개월 만에 숨져 끝까지 싸웠다. 혹시 기름들 우리가 2개월 전쯤에 봤던 뉴스 기억나시나요? 진짜 말 그대로 사람한테 돼지심장을 이식하는 그러한 수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환자는 당시에 건강하게 잘 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왔었죠. 하지만 이제 2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결국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유전자를 조작한 돼지심장을 이식받은 환자가 2개월 만에 사망을 했습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의료진은 며칠 전부터 상태가 나빠져 치료를 받았으며 숨지기 직전 가족들과 의사소통을 나눌 수 있었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부작용인지 아닌지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 돼지심장을 이식받았는데 2개월이나 그게 작동을 했다는 게 정말 기술이라는 거는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혹시나 이 소식을 몇 달 전에 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빠르게 설명드리자면은, 앞서 메릴랜드 의대와 의료센터 연구진은 1월 7일 인체 장기를 이식받지 못해 다른 선택지가 없는 시한부 심장 질환자 베넷의 동의를 받아 돼지 심장 이식 수술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3일이 지나도록 환자가 거부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수술이 현재까지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런 소식이 나왔었죠. 그런데 결국 안타깝게도 2개월 만에 환자는 결국 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혹시 그때 기억나시나요? 한국에 돼지 심장 이식에 관련된 그런 주식도 있었는데요. 바로 이 기업 옵티팜이라는 기업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는 없는 관련주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때 급등하던 옵티팜, 그 이후부터 계속 떨어지는 흐름을 나타냈지만 오늘은 이런 소식이 나와서일까요? 6%나 급락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술이 하나하나 쌓여서 나중에 큰 기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나중에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그러한 세상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리오프닝, 이번에는 진짜 뜬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크하던 뉴스죠. 정말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정책이 확산 정책에서 확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진짜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대신증권에서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소비의 중심 세대축 이동, 품목의 교체 현상을 겪는 상황에서 리오프닝은 이에 관련한 품목의 수요를 더욱 촉발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해외 소비가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백화점의 수요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리오프닝 관련 추천주로 당연히 신세계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을 제시한다고 한대요. 아무리 우리가 엔데믹이라고 하더라도 해외를 나가는 건 아직까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국내 소비는 올해 상반기까지 양호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며, 특히 신세계는 경쟁사 대비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백화점 사업자 중 이익 개선 모멘텀이 가장 두드러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출범한 더현대 서울점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리오프닝 안에서도 화장품 그 다음에 수영복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은 조금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대선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대선이 끝나면 주가가 오르는 그러한 징크스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과 주가 관계는 역대 대선 1년 후 코스피 강세 추세. 그러니까 제목을 봤더니 1년 후에는 코스피가 좀 좋았더라 이렇게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1981년 이후 총 8번 대선 가운데 97년부터 98년 그리고 2007년부터 2008년 이러한 위기 국면을 제외하면 대선 후 1년 코스피가 상승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올랐나 보더니 13대 대선 후에는 코스피가 91% 급등. 야, 이거는 진짜 부럽네요. 그리고 14대는 30%, 15대는 25%, 16대는 14% 이렇게 전부 다 상승한 바 있으며, 다만 17대와 18대 대선 이후에는 각각 36%, 그 다음에 0.9%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지금 현재 대통령이겠죠. 제19대 대통령, 이때는 6.6% 상승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 12대부터 19대까지 총 8번 대선 중에서 대선 이후 6개월과 그 다음에 1년 후 통계를 한번 내려보자면은 각각 9.3%와 19.1%로 평균을 보자면은 이 정도면은 매우 나이스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보통 1년 후에는 19.1% 상승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13대 대선 이후 91% 상승, 이거는 조금은 왜곡시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며, 다음으로 과거보다는 최근을 조금 더 비중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13대는 91% 상승, 14대는 30% 상승, 15대는 25% 상승으로
상승으로 3번 연속 엄청난 상승률을 보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16대는 14%, 17대와 18대는 마이너스, 그리고 마지막인 19대도 6.6% 상승으로 과거랑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바뀔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만약에 16대부터 19대까지 딱 4회만 봤다면 오히려 결과는 반전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 기르분들, 이런 데이터는 그냥 쓱 보고 넘어가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플러스 이렇게 코스피가 좋았던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코스닥 시장은 대선 후에 주가가 부진한 경우가 더욱더 많았다는 거,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리포트는 3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진짜 빠르게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LG엔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투 LG엔솔 미국 시장 선점 효과 목표가 50.5만원. 하나금융투자는 LG엔솔이 미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점한 덕에 BBB 법안의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10일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50만 5천원을 새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 가격은 40만 초반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BBB 법안이 뭔가 봤더니 국내에서 생산된,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추가 지급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법안은 신재생에너지와 의료산업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부양책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리고 플러스 미국 내에서 만든 거에 우대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LG엔솔은 어떤 상황인가 봤더니 이미 미국에서 약 200GW시 내외 생산 능력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을 빠르게 선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에서 40% 이상 점유율을 확보하며 가파른 매출 성장을 이루지 않겠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LG엔솔 매출액과 그 다음에 영업이익, 순이익 이렇게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매출액은 거의 30% 증가,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무려 70%나 증가할 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장폭이 엄청나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겠죠. 이미 주가는 조금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최근 들어 주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가격 매력도는 생겼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절대 저평가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작년 그 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봤었죠. 절대 주식은 가치 판단으로만 가격이 결정되진 않습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꿈이 가끔은 더 크게 반영되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 LG엔솔 최근 들어 바닥을 다지는 그런 흐름을 살짝은 나타내고 있는데, 과연 목표가인 50만원으로 갈 수 있을지 한번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GS건설 올해 실적 증가 기대, 건설업계 최선호주. 하이투자증권은 GS건설에 대해서 올해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목표 주가 6만 1천원으로 매수 추천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증가할까요? GS건설의 올해 매출액은 작년보다 5.6% 증가한 9조 5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34.6%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GS건설은 자이라는 하이엔드 브랜드 입지를 바탕으로 정비사업 규제 완화 기대감에 맞춰 큰 수혜를 받을 것이라며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라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GS건설 실적이 이렇게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과 순이익 당연히 증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건설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GS건설 어느덧 여기까지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오늘 하루도 7%나 급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가격 기준 올해 예상포가 6.5라고 하는데요. 물론 건설주가 디스카운트를 받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성장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조금 더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름들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페노션을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삼성증권이 페노션의 목표 주가를 기존 9,000원에서 1,500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국제 유가 및 환율을 감안해서, 그러니까 유가랑 환율이 쭉쭉 올랐으니까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영업이익을 10%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배당 정책도 단기 순이익의 10에서 20%를 배당 재원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말했으며, 이 외에도 장기 투자 중인 투자자를 위한 추가적 주주가치 재고반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 이러한 부분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노션의 실적을 봤는데, 그런데 우리가 딱 알다시피 피크아웃 논란이 현재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은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은 조금씩 빠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시 언젠가는 피크아웃이랑 싸워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어느덧 저점 대비 크게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현재 가격 기준 올해 예상포가 8배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리스의 짧은 생각으로는 언젠가는, 그리고 그게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되면 또 피크아웃 이런 단어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기분들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시황전이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키리셨습니다. 빠이요.